1세대, 2세대 실비보험 가입하신 분들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여러분들께 기존의 좋은 조건으로 가입해서 유지하고 있는 1세대, 2세대 실비를 현행 실비로 강제 전환시키고 그 대신 일정 부분을 보상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의 보상금을 받아야 수락하고 만족하실 건가요? 100만원? 200만원? 아니면 500만원? 사실 오래된 실비의 진정한 가치를 돈으로 딱 잘라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법 개정과 약관 변경을 통해 실비보험 재매입에 대한 토론이 실제로 이루어졌는데요. 3세대, 4세대 실비 가입자분들 말고 1세대, 2세대 실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앞으로 내 병원비와 내 지갑을 지키는 진짜 선택의 기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실손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평생 가는 보험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보장이 축소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계약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미래의 병원비 부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보험사에서 준비 중인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실손보험 5세대 개편안입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은 1세대부터 시작해 4세대까지 세대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입 시기마다 보장 내용과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2세대 가입자분들 중 특히 2013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실손보험의 기본부터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한 보험입니다. 병원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를 실손보험이 대신 보장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병원을 자주 가는 분들 혹은 큰 병이 생겨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중요한 민간보험 중 하나입니다. 이런 실손보험은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세대가 다르고 보장 조건 또한 다른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실손보험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대 실손은 2009년 9월까지에 해당하며 이 시기에 가입하신 분들이 1세대 실비 가입자입니다. 비급여도 거의 다 보장됐고 통원치료비 중 자기부담금도 5,000원, 사실상 병원비가 대부분 나오는 보험이었습니다. 지금은 가입한 지도 오래되었고 가입자분들의 나이도 많아진 만큼 비용이 인상돼서 한 달에 10만 원이 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는 이유는 보장이 워낙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갱신 주기는 있지만 재가입 주기가 없기 때문에 좋은 조건 그대로 가입 당시 설정한 만기까지 평생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세대 실손,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게 지금 큰 이슈의 중심에 있는 상품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2세대 실비보험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2세대 가입자분들 중에서도 2013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재가입 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동일한 보장으로 유지가 가능한데요. 반면 2013년 이후의 가입자들은 15년 후 재가입 조건이 있고 그 시점 강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 1월에 가입하셨다면 그 보험을 계속 갖고 갈 수도 있고 보장도 넓을 뿐만 아니라 비급여도 많이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2014년 11월에 가입하셨다면 2029년 11월에 자동으로 계약이 끝나고 5세대 상품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같은 세대인데도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조건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전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3세대 실손인데요. 이건 중요한 이슈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상품을 3세대 실손이라고 하고 자기부담금이 20%에서 30%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입원과 외래 구분이 명확해졌습니다. 보장이 축소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이때까지는 병원비 부담이 좀 덜한 구조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판매하고 있는 4세대 실손입니다. 2021년 7월부터 판매된 상품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구조가 됐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아예 특약으로 빠졌고요. 병원을 자주 가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병원에 잘 안 간다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동결하는 비급여 이용량 연동 구조가 적용됐습니다. 즉 실비로 비급여를 많이 쓰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로 변경이 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 더 바뀐 점은 기존 15년이었던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8월에 가입하셨다고 하더라도 5년이 지난 2026년이 되면 보험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1년 8월에 가입하셨더라도 5년이 지난 2026년이 되면 보험을 변경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대표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는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2025년 말이나 26년 초쯤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4세대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구조가 등장하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질병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눈다. 그리고 비급여 보장을 상당 부분 줄인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가서 도수치료든 뭐든 받으면 비급여라 하더라도 실손에서 70%, 80%를 보장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감기나 단순한 물리치료, 통증관리 주사 등 이런 비중증 외래진료에 대해서 자기부담률을 무려 90%까지 올릴 예정인데요. 즉 보장을 10%만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5세대 실손에서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보장 구조를 나누고 이에 따라 보장하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중증 질환인 암이나 심혈관,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기존처럼 급여 항목 20% 자기부담률이 적용돼서 80% 보장 그대로 유지되는데 비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이와 다르게 보장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외래로 치료 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감기나 허리 통증, 소염주사, 도수치료 같은 부분은 실손보험에서 거의 보장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100만 원 정도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은 20만 원 정도만 내가 부담하고 나머지 80만 원 이상이 실손에서 보장이 되는데 5세대 실손에선 80만 원, 심지어 90만 원 이상도 내가 내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중증 외래 진료의 경우 보장 범위가 대폭 줄어들어 실손 보장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을 따로 떼서 특약 1과 특약 2로 나누는데요. 특약 1은 중증 비급여 특약, 특약 2는 비중증 비급여 특약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비중증인 특약 2인데요. 많은 분들이 병원을 다니면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빈도로 치료받는 것들이 들어간 특약 2의 보장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었고요. 자기 부담률도 30%에서 50%로 확 올라갑니다. 게다가 이 특약 2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 포함돼서 4세대와 마찬가지로 병원을 자주 가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보장은 줄고 내가 내는 돈은 점점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관리급여라는 개념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려보면 관리급여는 비급여 치료 중에 과잉진료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정부가 직접 지정해 가격을 통제하고 그에 따른 본인 부담률을 높인다는 뜻인데요. 도수치료, 체충격파, 증식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모두에서 본인 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병원들의 과잉진료를 막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켜 실손보험에 대한 손해율을 낮추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2세대 실손을 갖고 계시는 분들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제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이전에 가입한 2세대 가입자분들은 보장도 넓고 재가입 주기도 없고 자기부담률 또한 적습니다. 보험료만 높은 수준이 아니라서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무조건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2013년 이후 가입자분들은 어차피 15년 지나면 강제로 전환이 됩니다. 현재 보험료가 너무 올라버려서 부담이 된다면 4세대로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현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손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현재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 중이고 5세대가 나오게 되면 보장이 줄어드니까 4세대 쪽으로 가입을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어차피 변경되긴 하지만 적어도 5년간은 더 좋은 조건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요즘 보험사들이 1세대, 2세대 실손을 재매입하겠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너무 높으니까 보험사가 소비자와의 합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기존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정말 다행인 부분은 얼마 전까지 법을 바꿔서 강제로 진행시킨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강제는 없고 자발적으로 변경을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자발적 변경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에 따른 보상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가격적인 부분과 보상 때문에 혹하고 섣부르게 결정해서 무작정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보상해준다고 덜컥 선택했다가 더 큰 위험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는 물론 금전여력 및 앞으로의 방향성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하고 전문가의 조언도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실손보험 청구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실손보험금 요즘 잘 나오나요? 청구하려면 뭘 챙겨야 할까요? 청구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게 있을까요? 물어보시는데요. 지금부터는 보험금 청구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실손보험 청구 시 심사가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CT, MRI 같은 객관적인 검사지가 필수고요. 도수치료 같은 반복치료는 10회 이상 받게 되면 효과 재확인 소견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방치료, 재충격파 치료는 의료기록지, 시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되고요. 이런 걸 갖추지 않는다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삭감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받는 분들이나 받아야 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 꼭 미리 알고 대비하셔야 하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꿀팁은 보험사에서 현장 실사를 나오겠다고 문자를 받으셨다면 그때부터 3영업일 안에 독립손해사정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험사 소속이 아닌 제3의 전문가가 중립적으로 판단해주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당하게 병원을 다녔는데 보험사가 지급을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 독립손해사정사가 의료기록을 보고 이거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라고 판단한다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제도를 몰라서 손해보시는 분들이 많으니 여러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 2가지를 통해 실손보험을 유지하실지 전환하셔야 될지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지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50세 남성 고객님께서 2012년 2세대 실손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 보험료는 10만 원대, 지금도 허리가 낫지 않아서 주기적으로 도수치료, 체해충격파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기존 실비를 전환하기보단 유지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5세대 실손에서는 도수치료와 체해충격파가 보장에서 제한되거나 관리급여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병원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4세대로 전환하게 될 경우 비급여 청구 금액이 높아 보험료 할증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상황에선 기존 2세대 실비보험 유지가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0세 여성 고객님이시고요. 2011년 2세대 실손을 가입하셨고 현재 15만 원이 넘는 보험료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1년에 병원 가는 횟수가 1, 2회 수준이고 병원비도 크게 나오지 않는 분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솔직히 2세대를 유지하는 것이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보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병원을 거의 가지 않는 건강한 분이고 현재도 보험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4세대로 전환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은 비급여 청구가 전혀 없는 해에는 할인도 가능하고 비급여 청구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보험료 동결이 되니까 이분에겐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만 봐도 본인의 상황에선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한지 파악이 가능하실 텐데요. 정리하면 병원을 많이 다니고 비급여 치료 중심이라면 유지, 병원을 거의 안 가고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전환을 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전환하면 절대 안 된다,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남의 말은 사실 들을 필요가 없는 게 제3자가 내 상황을 아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하더라도 100%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현재 내 상황에 맞는 보험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여러분, 오늘 개편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의 핵심과 세대별 차이 그리고 사례까지 모두 풀어드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앞으로 내 병원비와 내 지갑을 지키는 진짜 선택의 기준이 될 겁니다. 혹시라도 놓치셨다면 다시 보시고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전문가 김주환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